2021년에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5년 동안 부산에 있는 대학교 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인구 감소 위기에 빠져 있는데 부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 출산율은 서울만큼 낮아요. 전국 꼴찌도 부산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이 최근에는 노인과 바다로 불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여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2도시에서 제3의 도시가 된다는 슬픈 전망도 나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는 10년 전에도 등장했던 주제인데 최근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유명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인데요. 바로 1995년 문을 열었던 현대백화점 부산점입니다. 유통 3사인 신세계, 롯데, 현대가 처음으로 부산에 열었던 곳입니다. 2006년에는 지방 최초로 3대 명품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유치했던 곳이에요. 2008년 명품점 현황을 보면은 주요 백화점 본점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 7월을 끝으로 29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이 에루샤를 품었던 백화점이 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우선 이 백화점이 있는 범일동 자체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인구가 많았던 곳인데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상권이 침체했고 유동인구가 다 빠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경쟁 백화점이 등장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으로 소개됐던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인데요. 이 백화점은 부산 상권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왜 문제냐면요. 부산은 지금 백화점뿐 아니고 대부분 유통업체가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무려 홈플러스 4곳이 문을 닫았고 메가마트 남천점도 곧 문을 닫습니다. 네, 대학교도 문제입니다. 아직 부산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은 대학교는 없는데 대학가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2021년에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5년 동안 부산에 있는 대학교 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가에 가면은 임대라는 글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SNS에서 좀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어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부산대 상권이 박살난 부산대 상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동안 소개가 됐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인구 감소 위기에 빠져 있는데 부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의 대다수가 청년 계층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애들이라도 많이 태어나면은 기대해 볼 곳이라도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부산 출산율은 서울만큼 낮아요. 전국 꼴찌도 부산에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면서 부산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빈집이 827채였는데 2020년에는 1265채로 1년 만에 400채 넘게 늘었습니다. 이후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이런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전체에서 이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이런 곳에서는 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잘 팔리고요. 부산에도 학생이 너무 많은 과밀학교도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처럼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제2도시 타이틀을 인천에 넘겨주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 인구가 줄어드는 사이에 인천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30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부산 352만 명, 인천 290만 명으로 한 60만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28만 명과 300만 명으로 한 30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부산과 인천의 인구가 역전되면은 사실 수도권 집중화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이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상권이 생기고 교통도 자연스레 발전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동탄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산에 온다는 기업은 딱히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을 비롯해서 이공계열 문화예술 산업은 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줬던 게 바로 혁신도시죠. 나주나 김천처럼 인구 10만 단위에 생긴 그런 혁신도시보다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산 전체를 살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 살리기는 다른 지역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요. 초대형 백화점도 있고 해운대 같은 유명 휴양지도 있습니다. 또 세계 화물 물동량의 40%가 부산을 지나는 만큼 관련이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이걸 위해서 작년에는 인구 관련 정책 보고서를 냈고 인구 포럼도 열었습니다. 결론은 과밀이 심화하면서 인구 유출이나 상권 쇠락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서울과 지방, 특히 그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권이 말했던 서울과 부산을 메가시티로 만들자도 일맥상통하는 전략이죠. 또 정부는 메가시티를 위해서 30년 만에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관계부처도 다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저출산위원회처럼 위원회 성격이라서 강제성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만큼 부산시가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